어떤 발라드 노래가 나왔거든요. 교복을 입은 채로 막 거기서 계속 울었단 말이에요. 여기 댓글창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네, 내용을 이렇게. 뭔가 가수로서 되게 행복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디뮤어 포트레이트 통해서 여러 뮤지션분들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의 음악이 새로 나오실 때면은 제 주변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술렁술렁인 게 느껴집니다. 아티스트 이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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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들. 세 번째 EP 소프트 에러를 발매하고 아시아 투어까지 끝마치고 온 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근황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투어까지 다녀오셨는데 엄청 바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되게 정신없이 뭔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페스티벌도 너무 재밌었고 투어도 이제 서울콘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다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음악방송도 팬분들 오랜만에 만나 뵙고 좀 소중한 시간들 잘 보낸 것 같아요. 바빠서 뭐 쉬는 시간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브님은 쉬는 시간 생기면 보통 좀 어떻게 보내시나요? 평소에 바쁘게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쉴 때는 오히려 좀 느리게 지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처에 절을 간다거나 아니면 다도를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 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절에 한번 다녀오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 조사를 하고 다니고 에? 있죠. 네, 갔다 왔어요. 근데 음악은 되게 이렇게 하이퍼한 음악을 하시면서 뭔가 쉬는 시간에는 네. 절에 다녀오시고 막 네. 차를 마시고 이런 게 맞아요. 조금 뭔가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뭔가 그러시구나.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제가 제일 최근에 이브님을 뵀던 게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 때였는데 네. 작년에 이어서 2번 연속 출연하신 거기도 하고 앨범 발매 거의 직후 한 일주일 정도 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되게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도 조금 부담감이 있었는데 EP가 나온 직후기도 해서 더 긴장이 좀 많이 됐었어요. 팬 여러분들도 오시긴 하지만 정말 음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떨까 걱정이 많았는데 제 노래가 나오니까 다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감사하고 2번 연속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세 번째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막 이브님 깃발 흔드는 네, 맞아요. 팬분들도 계시고 그쵸?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이제 앨범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8월에 발매하신 앨범 소프트 에러 요 앨범 어떤 앨범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소프트 에러는 비영구적인 오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솔로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뭔가 모진 말들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을 좀 일시적인 오류에 비유해서 제 감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낸 그런 앨범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내적인 이야기들을 앨범으로 예를 들면은 정말 뭐 예쁜 얘기나 아니면 정말 자신감 있는 얘기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들을 꺼내 놓으신 의도가 궁금했거든요. 뭐 이 앨범을 만들면서 좀 스스로 그거를 회복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고민 나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공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브님은 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내면을 담은 앨범을 만들게 되셨을까요? 너무 멋지고 이제 화려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처럼 좀 우울한 모습? 그런 것도 담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한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앨범을 내면서 제가 좀 스스로 회복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작하시면서 좀 회복이 되셨나요? 네, 지금은 많이 좀 얼굴 좋아졌다 소리도 많이 듣고 팬분들도 제 앨범 통해서 뭔가 공감되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런 말 들으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앨범이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 앨범이 8월에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제작 기간이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이번 앨범이 좀 이런 앨범이
되어야겠다. 처음에 설정하셨던 그런 뭐 방향성이나 아니면 목표 이런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 이제 첫 번째 EP를 냈을 때는 부담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 오히려? 오히려 아, 그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그냥 재밌게 음. 보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씩 이렇게 낼수록 사람들의 그런 기대? 올라가잖아요. 부응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좀 그런 걸 내려놓고 그냥 프로듀서 친구랑 대화하면서 내가 진짜 담아내고 싶은 게 뭔지, 그 당시 좋아했던 게 뭔지 이러면서 그냥 진짜 하고 싶었던 음악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 같은 거 내려놓고. 그리고 제 음악적 스펙트럼을 좀 넓힐 수 있는 과감한 시도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발매 전에 약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수영 그리고 소프트 에러라는 영상을 이제 1번, 2번 이렇게 공개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딱 틀었을 때는 브이로그인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스튜디오 소개해 주시고 이러다가 갑자기 영상이 조금 뭐랄까 좀 신비해지면서 네. 이렇게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랬어요. 네.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데뷔할 때도 이제 프로모션을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너무 보편적인 방식은 따라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회사와 같이 생각한 게 이제 다큐라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다큐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모습도 담아낼 수 있지만 또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하면은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진지하지만 약간의 재치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앨범 발매 이전에 팬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리스닝 파티를 열기도 하셨어요. 이때 보면서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구성이 뭐랄까 알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막 퍼포먼스도 그 댄서분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네. 뭐 라이브 다 해주시고 또 곡에 대한 설명도 다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뒤에서 보면서 와 너무 알찬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진짜요? 다행이다. 이렇게 때까지 다 보여주셔도 되나? 막 이런 생각 음. 했었거든요. 뭐 당일은 몰라도 며칠 전에 전곡을 이렇게 다 들려주시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팬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다 들려주셨단 말이죠. 이번에 좀 음악적으로 과감한 시도를 하기도 했고 저희 회사와 저의 그 성격상 또 일반적인 쇼케이스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 파티 통해서 좀 음악을 팬들과 진지하게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눠보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스닝 파티를 하게 됐었어요. 팬분들도 외국 팬분들도 오셔가지고 네. 질문도 하시고 그죠. 네. 그리고 고원님도 제 기억에 오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진짜 좀 파티 같은 분위기도 나는 이브 좋아하는 사람 여기 다 모였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네. 사실 이전 앨범들에서는 예를 들면 조금 R&B적인 느낌의 트랙들도 있었고 조금 더 팝에 가까운 그런 트랙들도 있었는데 이번 앨범은 사실 제가 들었을 때는 좀 일렉트로닉 사운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구성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운드적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목표나 좀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장르를 처음에 이제 뭔가 설정하고 그런 곡들만 만든 건 아니고 소프트 에러라는 주제가 정해졌을 때 그 네. 감정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좀 일렉트로닉한 그런 장르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에러라고 하면 네.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여져서 그런 앨범이 된 것 같아요. 주제가 먼저 있었고 그러면 네. 사운드를 만들어 나가신 거네요. 맞아요. 장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냈던 아이디드 앨범이 한국 대중음악상 K-팝 부문 후보에 올랐었단 말이죠. 올해도 가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물론 K-팝이라는 게 사실 좀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긴 하지만은 이번 앨범을 들었을 때 좀 K-팝적인 느낌은 굉장히 옅은 걸로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향만 냈다, K-팝의 향기만 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분님께서는 앨범을 작업하실 때 그래도 내 앨범은 K-팝 앨범이야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지. 저도 사실 K-팝의 정의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 케이팝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저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근데 대중분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케이팝의 형식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제 앨범이 그런 보편적인 케이팝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케이팝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저 케이팝 아티스트니까 아, 저는 케이팝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케이팝의 한계는 계속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저는 어떤 장르라는 거를 할 때 이걸 만든 아티스트가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만드는 분이 나는 케이팝 아티스트니까 내가 어떤 한계를 넓히든지 이거는 케이팝의 일부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타이틀곡 소프에는 핑크 팬서리스에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아이보에서는 브레티께서 또 피처링 해주셨는데 목소리 톤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그런 톤의 아티스트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반면에 이브님을 이제 두 분의 목소리랑 같이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저한테는 무게감이 있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 피처링 섭외하실 때 목소리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목소리 합도 진짜 당연히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디깅을 통해서 어떤 목소리 톤이 저랑 잘 맞을까 회사와 많이 상의하기도 했었고 또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찌됐든 저는 보여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도 합이 잘 맞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팬서리스가 갖고 있는 뭔가 유니크하고 세련된 그런 이미지와 브레티가 갖고 있는 영하고 조금 와일드한 이미지와 저랑 잘 맞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멋있으니까 그렇죠. 이분님 네. 포함해서 아유, 네, 이 감사합니다. 멋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면 뭐 두 배로 멋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인 마음도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제목이나 왜 어머니라는 제목의 노래를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편곡도 보면 좀 따뜻한 느낌의 그런 톤의 곡인데 근데 또 가사를 보면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약간 좀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런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영화가 좀 잔혹한 맞아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이걸로 앨범이 마무리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신선했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트랙으로 마무리하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러라는 주제가 있다 보니까 뻔하게 끝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도 제가 쓴 가사 버전이 있었고 이제 아이오아가 썼던 가사 버전이 있었는데 제가 쓴 가사 버전은 조금 더 진솔하고 정말 엄마에 관한 이야기여서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더런 그 영화를 소재로 한 가사가 좀 반전이 있고 에러 같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브님께서 쓰신 가사도 있었고 또 팬분들한테 이제 그 가사를 공개를 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았었거든요. 그것도 보셨어요? 네네. 그게 이제 막 마무리가 내 시간을 뭐 어머니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다. 뭐 네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늘 좀 하는 생각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름의 울림도 있고 좋았었는데 어쨌든 최종 버전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이 에러라는 주제에 맞춰서 이제 좀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셨구나. 아무튼 저는 뭐 이분님 가사도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팬분들도 생각보다 제 가사 버전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뭔가 좀 더 가사 작업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그럼요. 들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많은 팬분들이 이제 이분님께서 곡 작업에 참여하시는 걸 좀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님도 앨범 작업에는 좀 의견이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앨범을 봤을 때
정작 작사나 작곡 파트에 직접 참여하신 적은 아직은 없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 스스로도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뭔가 더 완벽해졌을 때 그때 수록되어도 좋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뭔가 내가 아티스트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거야라고 해서 작사, 작곡에 제 이름을 다 올려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면서 곡 작업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사실 저는 이분이 앨범을 들을 때 가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뭐 영어의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내용 자체도 보면은 좀 머리에 막 쉽게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스토리가 연상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감정의 조각들이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는 느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좋은 표현이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브님께서 예를 들면 단독 작사를 하셨던 루셈브의 트랙 같은 걸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어려운 가사를 추구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작 본인의 앨범에서는 조금 저한테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해요. 의도적으로 막 어려운 표현을 써야지, 막 추상적으로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는데 딤이라는 곡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그 보컬이 빠지고 비트만 나올 때 어떤 분은 되게 향수를 느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되게 평온함을 느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슬픔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곡이어도 사람들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는 게 너무 좋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 좀 더 뭔가 프로듀서 친구랑 얘기를 할 때 가사가 너무 명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열린 결말 같은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가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의 조각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네. 그런 느낌을 추구하시는 거네요. 네. 앨범 발매했을 때 이제 하신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번 앨범에 3.7점을 주셨어요. 제가 아마 정확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자신에게 엄격한 편이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제 평균이 3점이라고 하면 3점보단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4점이나 5점을 줄 수도 있는데 3.7점을 주신 거는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저한테는 들렸는데, 이번 앨범에 대해서 좀 이브님 스스로 이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좀 이거는 앨범 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녹음할 때 되게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뭔가 장르가 네. 조금 딥한 느낌도 있고, 그 곡마다 보컬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너무 달라서 그쵸. 목소리를 어떻게 톤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 잘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준 것 같아서 그래서 한 3.7점이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 아쉬운 점은 뭔가 음방을 요번에 되게 적게 했어요. 1주 정도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뭔가 그 소프나 화이트캣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들을 무대로 막 발산하고 싶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깎였어요. 음방을 못한 아쉬움에. 네. 근데 요즘은 뭐 사실 1주, 2주 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2개를 음방에서 소화하신 경우는 또 처음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쵸. 뭐 소프 같은 경우는 약간 안무 자체가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그 무용을 하시는 그런 맞아요. 분에게 재즈한 그런 느낌.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무대가 재밌는 것도 있었고, 어, 화이트캣은 일단 무대가 인기가요 그 무대를 봤을 때 네. 그냥 너무 예뻤어요. 그래요? 뭔가 하이트 그 스타일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하고 나오셨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론 더 길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지 않음을 느꼈을 것 같은데. 뭔가 안무를 배우는 기간도 너무 짧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건데 뭔가 녹음은 잘 됐지만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라는 아쉬움이 남는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좀 계속 저는 듣다 보니까
점수가 점점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3.7점이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창작하시는 분들은 근데 좀 다 그런 게 있죠. 네. 네. 아, 근데 저는 앨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이 얘기를 아까 못했는데, 저는, 와, 이번에 진짜 1집, 2집이 조금 더 약간 정말 시도 자체를 좀 다양하게 해보는 거에 좀 더 방점이 있었다면은, 이번 앨범은 뭔가 진짜 좋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에너지라든지 그런 응집력이 느껴져가지고, 오, 저는 정확하시다. 네, 네. 딱 듣자마자 좋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특히 이번 투어에서 이브님께서 작곡에 참여하신 신곡 엑스마키나라는 곡을 공개를 또 하셨어요. 그 아이디드가 사실 추가 수록곡들을 해가지고 디럭스 버전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미공개 신곡을 공개하셨다는 것은 혹시 소프트 에러도 디럭스 버전을 또 이렇게 발매를 하시면서 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티저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뭐 소프트 에러도 디럭스 버전이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엑스마키나도 정식으로 발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이제 See You in Hell이라는 곡과 벌드라는 곡으로 디럭스 버전을 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놀랐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원한다는 사실 어디서 밝히면 되죠? 열렬하게 열렬하게. 네, 댓글이나 댓글로? 메시지로 여기 댓글창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네. 원내용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그 여진이 있다. 네, 언제든지. 엑스마키나도 좋아하시면 엑스마키나 좋더라 이렇게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여기 창 참고해가지고 앨범 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해서 이렇게 회사에 네, 좀 보내시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투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번 앨범 활동 이후에 바로 이제 코스믹 크리스피 투어를 진행을 하셨어요. 우선 어떤 투어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번 투어가 이제 애플 시나몬 크런치 투어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리얼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 상징이 사과기도 해서 이번에는 코스믹 크리스피가 사과 종 이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버전의 투어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네이밍을 매니저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저기 계신 매니저님께서 야, 아이디어 뱅크시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아와 호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서울 공연이 이제 남아 있어서 진행 중인 투어인데, 말씀하셨던 이제 첫 번째 투어랑 이번 투어의 좀 큰 차이점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 에러의 발매 유무. 신곡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신곡이 있으니까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그리고 투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뭔가 무대를 할 때 여유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성장한 이브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공연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아시아에서는 도쿄, 타이베이, 마닐라 이렇게 다녀오셨었고,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이렇게 다녀오셨죠. 특별하게 인상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좀 추억이 있었다면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자유시간이 따로 없었어가지고 뭔가 밖에서 재미난 일화 이런 것들은 없는데 공연할 때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도시를 가도 팬분들이 가사를 다 따라 부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한글 가사 어려운 발음들도 다 따라 불러주시고, 마닐라 공연 때는 좌석 공연이었는데 다 갑자기 흥이 나시면 모두가 다 일어나셔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그게 너무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고 되게 소중한 기억을 만들고 온 것 같아요. 네. 이동하고 바로 공연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첫 투어, 이 애플 시나몬 크런치 투어를 처음 갔을 때는 조금 비행기도 이제 그만 타고 싶고 멀미가 심해가지고 뭔가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잠이 오는데
다음 공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도 많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연을 할 때 제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온 것 같아요, 저는. 네. 호주 공연에서는 캥거루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못 보셨겠네요? 캥거루를 못 봤는데 먹었어요. 캥거루 고기? 네.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이게 맛있었어요? 조금 말이 그런데 저도 먹어봤어요. 네. 그래요? 보진 못했고 먹어버렸어요. 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캥거루에게. 캥거루에게 다소 죄송. 네. 다음 기회에는 꼭 네. 한번. 네. 공연을 하시면서 좀 새롭게 배우는 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유나 이런 게 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그거 외에도 이번 투어를 통해서, 뭔가,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됐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솔로를 하게 되면서 주변에 솔로하는 친구가 잘 없다 보니까 뭔가 얘기할 친구는 이제 츄밖에 잘 없는데 둘은 항상 서로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혼자서 이렇게 공연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근데 뭔가 명확하게 그때는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어서 스스로 좀 부딪혀보고 경험을 해봐야 답을 얻는 편인데 투어를 통해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실전 능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서 스스로 대견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비행기 이동 시간이 기니까 그 해외 아티스트 분들 공연 실황 같은 거 몇 시간짜리 이제 다 다운받아서 어떻게 호응을 유도하시는지 멘트 외워가고 제스처 같은 거 외워가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네, 또. 열공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투어의 마무리로 28일 서울 공연 앞두고 계세요. 물론 뭐 이브님 팬들이 사실은 세계 곳곳에 정말 다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서울은 좀 이브님께서 뭐 작업을 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살고 계시는 곳이 서울 사시죠? 네. 네, 살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공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번 서울 공연만의 특별한 점이 또 있을까요? 셀리스트가 커버곡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네, 평소에 좀 제 앨범에서 못 느꼈던 그런 감성들을 요번에 공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르적인 변화도 있고 뭔가 보컬적으로 좀 안 보여드렸던 그런 창법도 있고 네, 여기까지. 요거는 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네, 네. 좋을 것 같고요. 커버곡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투어도 그렇고 이번 투어도 그렇고 다 에이브릴 라빈 곡들을 좀 커버하는 무대를 선보이셨더라고요. 혹시 뭐 좀 특별히 에이브릴 라빈을 좋아해서 선곡을 하신 건가요? 에이브릴 라빈을 어렸을 때 처음 접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아우라랑 뭐 메이크업, 스타일 이런 게 저는 점점 잘하는데도 여전히 세련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존경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연습생 때 그분 노래를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언젠가 한 번은 좀 공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투어라는 좋은 기회로 좀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좀 감회가 새롭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퍼피레드라는 게임을 했었는데요. 그 게임에 이제 BGM을 넣을 수 있어요. 약간 미니홈피처럼 BGM을 넣을 수 있는데 에이브릴 라빈 선배님의 노래를 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그 세계가 넓어졌죠. 그때가 이제 초등학생 때 너무 멋있다. 이 언니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서도 사실 아이보 같은 트랙을 들어보면은 좀 에이브릴 라빈의 음악을 좋아했을 법한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네. 약간 그런데 조금씩 이제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공연을 하실 때 뭐 투어를 포함해서 특별하게 좀 공연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브의 공연은 좀 이래야 된다. 혹은 다른 분들의 공연과 좀 이렇게 달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 공연을 보고 나셨을 때는 좀 기진맥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너무 즐겁게 즐기셔서
좀 방전된 상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항상 있죠. 저 또한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이고 서울콘 곧 있으니까 그때도 다 좀 집에 가서 바로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힘들었으면 네, 좋겠다. 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공연을 좀 찾아주실 팬분들한테 예고의 한마디 해주시면 예고의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 네. 이제 많은 투어를 거쳐서 드디어 저의 홈그라운드인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투어를 통해 갈고 닦은 저의 실력을 엿보실 수 있고 또 한층 더 멋있어진 이브의 그런 스타일링과 성장한 춤과 노래 실력을 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9월 28일 예스24 원더로크홀. 아,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콘서트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홍보의 한마디도 해주신다면. 고민하고 계시군요. 그러면은 제가 또 장르적으로 되게 다양한 음악을 많이 하고 듣는 음악뿐만 아니라 저 춤도 잘 추거든요. 춤도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클럽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스트레스 풀러 오세요. 이브님 이제 데뷔 전에 그런 과정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사실은 가족이나 학교에서 좀 반대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음악 하는 사람이 나는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확고하게. 이유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러 나가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TV를 보는 거밖에 없었는데 음악 방송 같은 거를 어쩌다가 접하게 됐는데 그때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선배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네, 비브라토 이런 것들이 어. 너무 세련되고 멋있는 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리모컨을 잡고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음악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자연스럽게 난 음악 하겠지 뭐. 나 음악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머니 반대도 너무 심하시고 제가 학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게 고등학생 때부터거든요. 보컬 학원을. 네,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 나 가수 하고 싶어 했는데 끝까지 안 해주시다가 정말 편지도 쓰고 막 성적도 맞춰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끝내 이제 학원을 늦게 다니게 됐는데 그 정도로 반대도 심하셨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나 가수 되고 싶어 라기보다 가수가 아니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 이거 가수 안 하면 진짜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커서 꼭 이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습하셨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분들의 노래는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초등학생 때 연습하고 초등학생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짙은 노래긴 한데. 멋있어 보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이브님으로 자라나셨는데, 그럼 이브님이 생각하는 지금의 이브는 어떤 아티스트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때도 또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은 뭔가 정의하기에 되게 스타트 지점에 있는 작은 존재인 것 같아서 뭐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비유를 했을 때는 파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파도 같은 사람? 어때요? 좋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벌써 그래도 음악을 7년, 8년 네. 정도 하셨는데도 네. 아직 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솔로로는 이제 아직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좀 항상 이렇게 겸손하시고. 네, 아니요. 솔로 가수입니다라고 말하기 조금 아직은 부끄러운 느낌. 그래서 많이 해야죠. 그럼 이브님께서 요즘에 좀 빠져있는 아티스트나 애정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저는
출퇴근길에 많이 이렇게 디깅하면서 듣는 편인데 엘라 로사라는 아티스트를 알게 됐는데 목소리가 너무 몽환적이고 꿈속에 있는 것 같은 음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앨범도 최근에 쭉 들어봤고 그리고 데스틴 콘라드라는 분의 이제 재즈한 앨범이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재즈를 잘 안 들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좀 매력에 빠져가지고 집에서도 괜히 재즈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트랙도 있을까요? 곡? 데스틴 콘라드의 러브라는 곡이랑 더 W라는 곡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딱 들으시면 아 이래서 추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앨범 진짜 저도 좋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혹시 이분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좋은 음악 아니면 좋은 음악가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좀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실까요? 제가 중학생 때 이건 또 중학생 때인데요. 네. 교복 입고 이제 집에 왔는데 학교 끝나고 TV가 켜져 있어가지고 이제 TV를 보는데 어떤 발라드 노래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 당시에 저에게 와닿고 공감과 위로가 돼서 교복을 입은 채로 막 거기서 계속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아 나도 노래할 때 진짜 이렇게 진정성 있고 좀 위로가 되는 목소리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음악 할 때는 정말 이게 진심을 담아서 노래할 줄 알아야 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과 위로를 줄 아는 그런 아티스트가 좀 좋은 음악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곡이 혹시 어떤 곡이었나요? 이승기 선배님의 되돌리다라는 곡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가사가 너무 슬퍼요.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뭔가 뭐랄까 공명하기에는 좀 가족에 비유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사랑이 네. 있으니까 가족에 비유해가지고 뭔가 좀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중2병은 아니었고 감성이 그때도 그쵸, 뭔가 F 감성이 많았어가지고 그쵸. 네 그런 게 또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누군가는 또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분이 이분님의 음악을 듣고 막 눈물이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너무 좋죠. 네. 네. 저도 왜냐하면 조금 생각이 나는 게 되게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짜증날 때 네. 비올라를 많이 들었어요. 오. 그 I need space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니까 네.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들으면은 뭔가 좀 이 감정을 나와 공감해줄 수 있는 트랙이 있다는 게 좀 기쁘더라고요. 네. 너무 뭔가 가수로서 되게 행복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이브님의 음악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계속 겸손하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달의 소녀라는 정말 그래도 K-팝 팬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그런 그룹의 이제 멤버이신데 솔로로 데뷔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한대음에 오른다든지 협업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핑크 팬서리스가 참여를 하신다든지 색깔이 굉장히 강한 레이블의 일원이기도 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되게 부담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부담감을 느끼세요? 아니면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편이세요? 부담감이 있는 동시에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생각 많고 소심해 보이고 이러긴 하지만 막상 좀 중요한 타이밍이나 보여드려야 할 때는 또 그래 나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도전 정신이 확 드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부담감들이 그 순간에는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부담감이 있을 때 이겨내는 이브님만의 방법 같은 것도 있으세요? 무대 직전에 이제 실수할까봐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무대 하고 올게 뭐 SBS 틀면 돼 막 이렇게 알려주는데 네. 항상 엄마가 그럴 때마다 이게 좀 웃기긴 한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합장 이모티콘 이렇게 보내면서 관세음 보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엄청 의지하고 좋아하는 엄마가 해주는 그 말이 너무 따스하게 다가와가지고 엄마가 해준 말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 단어를 되뇌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잡생각이 사라지고 되게 무의 상태가 되면서 그 순간 무대를 하면 딱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엄마의 그 단어를 저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네. 마법의 단어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엄마를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엄마가 해주는 말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룹과 솔로를 거치시면서 정말 데뷔 이후로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경험, 뭐 혹은 나쁜 경험, 뭐 기쁜 경험, 힘든 경험, 뭐 여러 가지 정말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신인분들 아니면 좀 데뷔를 준비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는데 항상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러워요? 약간 내가 뭐라고 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약간 해도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님이 근데 보고 또 음악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있다면 거잖아요. 너무 네. 감사하죠. 그래서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는 예전에 뭔가 힘든 일을 겪으면 누군가가 이거 다 지나가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 그 말이 되게 싫더라고요. 나 그래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 지나간단 말이야.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치. 약간 이런 식의 네. 반항심이 생겼는데 음악 활동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시기는 지나가고 그 힘들었던 만큼 좋은 일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정말 만약에 음악적으로든 뭔가 개인적으로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은 꼭 다 나중에는 해결되고 잘 풀릴 거니까 재밌게 즐겁게 음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은 앞으로는 좀 앨범 전체를 직접 프로듀싱을 하시는 게 목표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당장 뭐 나 오늘부터 프로듀서 할래. 이번 앨범 내가 프로듀싱 할래. 라고 사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직접 그 역할을 담당을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직은 조금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지만 설득력 있게 펼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 곡씩 이렇게 조금씩 수록해 가면서 나중에 그 정도 능력이 되면은 전곡 프로듀싱 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대표님도 제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대표님 꿈이 너가 나중에 스스로 전곡 프로듀싱 할 줄 아는 가수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럼 그걸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세요? 좀 실전으로 많이 부딪혀 보는 거, 세션 작업도 계속 많이 해보고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세션도 같이 하면서 그 아티스트들이 어떤 라인을 만들어내고 이런 라인을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배우고 음악도 최대한 더 많이 듣고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공부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직접 프로듀싱 한다면은 나는 좀 이런 앨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까요? 제가 블로그도 하면서 글도 많이 쓰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따로 사진 계정도 있고 뭔가 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보는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제가 꿈도 많이 꾸거든요. 꿈을 되게 스토리 있게 꿔요. 그래서 1집 앨범 때는 그 꿈 내용을 앨범에 다 적어서 발매를 했었는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제가 쓴 글들이랑 뭐 꿈에서 겪은 일들이랑 사진들 같은 걸 엮어서 그거에 맞는 음악들을 또 작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펼쳐나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최근 꿈 중에 기억에 남는 것도 있으세요? 최근 꿈 중에? 그냥 정말 특이한 건데 뭔가 언니랑 갑자기 나뭇잎을 맛있게 먹는 꿈? 그리고 수족관에 금붕어가 몇백 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는 하늘을 날고 있는 꿈? 막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꿈들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벌써 그 두 개만 들어도 이걸 음악으로 표현하면 되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다 그래서 적어놓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음악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음악을 하시면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지
아니면 이브라는 아티스트는 좀 세상에 뭔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 제가 에이브릴 라빈을 보고 나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되게 멋진 개성과 아우라를 갖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저도 이브라는 이름을 댔을 때 확실한 개성이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음악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번 앨범 이제 활동 투어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후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친구랑 오늘도 아까 전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세션 언제 할지 무슨 테마로 할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곡 작업에 좀 몰두할 것 같고 제 희망사항이지만 뭔가 내년에는 컴백을 2번 정도는 하고 싶다라는 저의 희망사항이 있어가지고 회사의 의견은 아닙니다. 회사는 조금 더 많이 힘드실 테지만 예, 저의 그냥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 제가 곡을 많이 만들어서 좀 앨범을 넉넉하게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EP를 3번 하셨으니까 다음에 뭐 정규 앨범이 나오셔도 좋을 것 네, 같고 정규도 너무 네. 꿈이죠, 완전. 다음 앨범에서는 조금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다음 앨범에서는 이번에 스터디라는 곡을 통해서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한 만큼 다음에는 더 좀 가보고 싶어요. 더? 네. 어디로 갈지는 어디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변덕스럽거든요. 좋아하는 게 많이 바뀌고 싫어하는 것도 많이 바뀌어서 그냥 그 순간순간에 제가 즐겁고 하고 싶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서 화끈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오늘 뭔가 진지하고 어렵고 막 이럴 줄 알아서 네. 긴장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커피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엄청 따뜻하게 진행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카페에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재밌게 잘 촬영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좀 긴장하게 된 게 있는데 그래도 편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하신 팬분들한테 한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뮤어 구독자 여러분과 그리고 앵두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밌고 충격적인 EP들 많이 발매할 테니까 2부에 대해서 예쁘게 봐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 콘서트 하니까요. 꼭 한번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브님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이브님의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인터뷰 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음악에 좀 일렉트로닉 성향이 강한데 일렉트로닉이라는 게 어쨌든 말 그대로 전자음악이니까 뭔가 좀 이미지만 보면은 좀 차갑고 뭔가 인간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르인데 또 이브님께서 하시고 싶은 음악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은 오히려 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뭐 위로나 공감이나 그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렉트로닉이지만 인간적인 음악을 또 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어요. 좋은 멘트.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브님의 하시는 그런 음악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을 통해서 물론 지금도 좋은 음악이지만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통해서 많이 좀 꾸준히 오랫동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이브님의 소프트 에러 앨범에 대한 소감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디럭스 앨범 내달라 엑스마키나 발매해달라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참고를 하실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